안녕하세요, 친구들. 새롭게 이제 삼국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2페이지를 할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고구려입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여러분들, 자, 고구려의 건국 그리고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정치 체제까지 볼게요. 자, 먼저 건국에 대해서는 누가 건국했는지, 그 세력은 누구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수도. 다음 성장에서는 자 이제 주로 왕들을 보겠죠.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기틀을 마련한 왕, 위기가 있었을 때 극복한 왕,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한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때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정비한 그 체제 어떤 게 있느냐, 주도 세력과 귀족 회의 그리고 행정구역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의 건국에 대해서, 먼저 건국 세력은 우리 공부했죠. 고구려를 세운 사람 누굽니까? 우리 드라마도 있으잖아요. 바로 답은 그렇죠, 주몽이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제 주몽은 부여계통 이주민이죠. 그죠? 우리 드라마에 봤죠. 반면에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 우리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여자 주인공 한혜진 누굽니까? 네, 소선호가 있었죠.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자, 주몽 탄생설화는 여러분들 아래에서 태어난 주몽, 해모수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왕자들이, 영포, 대소 등의 왕자들이 시기하여 죽이려 하자 주몽은 다리를 건너서 졸본 지역에 처음에 세웠다는 거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건국을 했어요. 그럼 수도를 처음에는 이제 급하게 이제 졸본에 지었는데, 졸본은 방어엔 유리해요. 이제 부여로부터 나왔으니까 또는 외적들과 싸워야 되겠죠. 중국과도 싸워야 되고. 그래서 산악지대다 보니까 방어엔 유리하지만 농사에는 부적합했다. 그래서 1세기 초반에 이제 국내성으로 옮겼다라는 거. 국내성 알아둬야겠죠. 압록강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도 편리하고요. 자, 여러분들 보면, 자, 주몽 얘기했고요. 여기 졸본 지역에서 국내성으로 좀 넓은 데로 강이 있는, 평야가 있는 곳으로 옮겼다는 거죠. 나중에 물론 장수왕 때 평양성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그때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진으로 볼게요. 졸본 지방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방어하기는 좋다라는 거, 하지만 평야가 적다. 한편 국내성은 이렇게 어느 정도 개방적인 지형이에요. 그래서 평지성이라는 거. 한편 근데 외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 환도산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급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서 방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 보면 환도산성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성은 참고로 지금의 중국 지린성, 길림성이라고 합니다. 지안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제 성장 과정.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장했는지. 크게 여러분들 5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의 왕은 꼭 알아둬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가 태조왕입니다. 여러분, 태조라는 말은 큰 조상이다.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보통 태조왕인데, 고구려는 특이해요. 주몽에게 태조왕이라 하지 않고 이 태조왕이 따로 있습니다. 1세기 후반에. 자, 왜 그러냐?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영토를 확장해서 주변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 진출까지 노렸다는 거. 그러면서 나라의 기틀이 정비됐다.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가 그동안 연맹왕국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왕권이 강화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태조왕 때. 그 다음에 이제 고국천왕은 이제 영토를 확장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결속을 다지는 건데요. 일단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했다. 그렇죠. 아버지가 왕, 다음에 아이가 왕, 아들이 왕,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부자 상속이 아니고 보통 형제 상속이나 또는 뭐 피를 나눈 친척 집단들, 친족 집단들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왕권이 약하겠죠? 왜냐면 그 왕을 죽이고 또 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쟁 중에 뭐 죽거나 그랬을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보통 한 30년 차이가 나잖아요. 이때는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아들이 왕을 이어받는, 그러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걸 계획을 세운 거죠. 자, 이 무렵에 오부도 성립했다 해서, 오부도 마찬가지 부족적인 성격, 우리 예전에 공부했었죠. 계로부, 뭐 순노부, 연노부, 전노부, 관노부, 오부가 있었다가 그거를 동서남북 중이라 해서 방해명으로,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하듯이 큰 부족의 의미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 자, 미천왕. 미천왕, 여러분 딱 들어도 뭐가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외울 때 미쳤다. 뭐에 미쳤냐? 영토 확장에 미쳤다. 그래서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낙랑군, 중국에 있던 낙랑군을 멸망시켜 버렸죠. 중국의 한나라가 설치한. 이때가 이제 313년, 4세기 초반이고요. 자, 그랬다가 잠깐 위기를 겪어요. 여러분 고국 원왕이라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 때문에 전사한 왕이 있는데 이 왕 이름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하여튼 고구려가 위기라는 거 여러분들 위기 좀 알아두시고 그랬다가 중요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한 왕. 큰별쌤도 강조하셨지만 이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이 소실왕 때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나타나는 건데요. 자, 4세기 후반에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면서 자, 세 가지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율령, 두 번째 불교, 세 번째 태학. 제일 쉬운 게 여러분 태학이죠. 대학교를 세웠다라는 거. 불교는 뭐 우리 많이 공부했으니까요.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율령이란 말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자, 율, 법률이에요, 법률. 령, 명령, 시행령. 쉽게 말해서 국가가 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제가 정비되었다. 그 전에는 법이란 게 없었고 그냥 그동안 해오던 대로 관습이나 전통대로 했다면 이제 문자로 만든 법이 성문법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고구려의 5명의 왕 우리 공부했는데 한번 정리해볼까요? 정리해보면 먼저 자, 최초에 누굽니까? 크게 여러분들 자 5명의 왕인데 이 중에서 자, 맨 처음에 뭡니까? 그렇죠. 태조왕. 그 다음에 자, 내부적으로 고국 천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하는 데 미쳤다. 뭡니까? 세력 확장, 미천왕. 그랬다가 자, 위기를 겪는다. 뭡니까? 고국 원왕. 마지막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성장을 했던 그죠? 국가를 다시 재건했던 소수림 왕이 있었죠? 왜 여러분 쌤이 가로를 쳤냐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지금 고국 천왕하고 고국 원왕하고 헷갈리니까 원왕, 나라가 어려우니까 원망을 받았겠죠? 고국 원왕을 생략하고요. 자, 그럼 이제 색깔펜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다시 자, 이 글자만 좀 해볼까요? 태, 그 다음에 국, 미, 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태국미소라. 태국미소. 태국미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옛날에 니쿤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2PM. 이 사람이 태국 출신이거든요. 가수가. 그래서 미소가 아주 일품이었어요. 그래서 태국미소. 그 다음에 이제 이 2PM이 공연을 광장에서 하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태국 미소는 광장에서 공연한다. 이렇게까지 6명 외울 수 있겠죠. 자, 이제 정치 체제를 볼 건데요. 일단 정치 주도 세력은 왕족인 고씨다. 이때 이제 고씨가 왕위를 부자상속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부 출신의 귀족들, 나머지 부족들은 그러니까 이 고씨는 계루부, 오부 중에서 계루부고요. 나머지 뭐 순노부, 전노부, 연노부, 갈노부 등의 귀족들은 그 사람들은 귀족으로 편입이 됐어요. 이게 바로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중앙집권. 자, 귀족회의로는 제가회의가 있다. 저 반역 죄인을 어떻게 처벌할지 여러 가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오 부족의 대표들 가들이죠. 가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 가가 한꺼번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회의. 여러분들 가가 모였다. 모두 제자. 자, 여러분 교가를 부를 때 함께 부른다. 어떻게 불러요? 교가 합창 아니고 제창. 그래서 모두가 모두 모였다는 얘기죠. 자, 이제 중앙 정치는 대대로라는 게 고구려의 이제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격이죠. 최고 관직을 대대로 또는 대망리지 나중에 망리지라는 표현도 써요. 자, 그다음 행정구역으로는 수도가 오부가 있고요. 지방에도 오부가 있었다까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지울까요? 다시 대대로 여러분 대대로만 꼭 알아두고 다음에 나중에 망리지라고도 했다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이제 확인학습 정리하면 고구려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좀 빨리 수업했지만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중요한 부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책에 보면 여러분들 오부라고 설명해서 괴로부,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인데 소노부를 연노부라고도 했다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부, 지금 51페이지에 오부가 동서남북 중으로 됐다. 그거. 그 외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큰별쌤도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자, 바로 가겠습니다. 1번. 고구려는 1세기 초에 물산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한 어디로? 세 글자, 어디로? 국내성으로. 2번. 중앙집과 기틀을 마련했다. 기틀. 세 글자, 무슨 어? 태조왕. 자, 3번에 1번. 고구려는 4세기 초반 미천왕 때 국가적 위기를 맞았으나 고국 천왕의 왕권 강화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지금 둘 다 틀렸죠? 고쳐볼까요? 위기는 원망을 받는다 해서 고국 원왕 몰라도 되고 이 사람 알아야지. 위기 극복한 왕 누굽니까? 소수리망. 적어보세요. 나왔네 여기. 소수리망은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뭘 받아들였다? 불교를 받아들였다. 백성의 사상 통합이다. 맞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은 백제 이렇게 백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